중공안 두 지역의 지도부를 지금 쥐잡듯이 잡는 건 뭐냐? 인민들의 불만을 지금 뒤집어 씌우는 거죠. 제 말이 틀리길 바라는데 이건 거대한 피해 숙청의 시작이다. 지금 러시아에 파병된 북한군들, 전사자들의 그 유류품들이 이렇게 공개가 되고 있는데 거기 보니까 삼성 2G 휴대폰이 나오고 예. 그다음에 또 김정은의 편지가 나왔다 해가지고 지금 화제가 되고 있습니다. 예. 일단 삼성 휴대폰, 지금 북한에서도 우리 휴대폰을 쓰고 있나 보죠? 삼성 우리 국내 제품들을? 글쎄요, 좀 의아스럽네요. 의아스럽네요. 근데 그 부분은 조금 워낙 이게 지금 러우 전쟁 심리전이 강해요. 그러니까 일단 정보는 보수적으로 해석해야 됩니다. 네. 자, 첫 번째, 북한에서 삼성 휴대폰을 공개적으로 쓴다? 어렵습니다. 그리고 이게 투지폰이잖아요. 그렇죠. 투지폰인데 삼성 휴대폰을 러시아에 왜 가져갔을까? 그러면 러시아에서 전화 통화한다? 안 되잖아요. 그렇죠. 안 되죠. 10분도 숨기는데. 북한하고도 안 될 테고. 그렇죠. 안 되죠. 그런데 거기 그 삼성을 러시아까지 가져간다? 소지품 다 검사하고 갔을 텐데요. 첫 번째. 자, 이제 부정적으로 말하는 겁니다. 그 다음에 이번에도 편지가 나왔는데 김정은이 신년 인사 편지인데 지난번에 공개했던 그 편지하고 똑같아요. 근데 그 나온 편지 글씨는 그건 김정은 글씨체가 아니에요. 그러니까 가능성은 김정은이 친서를 보냈고 이걸 읽어주는 걸 각 병사들이 받아 적을 가능성이 있거든요. 그러니까 뭐 인쇄돼서 온 게 아니라 그럼요. 친필로. 왜냐하면 그런 인쇄된 문건은 이런 얘기하면 참 먹먹하지만 거의 신성 문건으로 취급을 하기 때문에 북한에서는 컴퓨터로 칠 때요. 김, 기역, 이, 미음 이렇게 못 쳐요. 김정은을 그래요? 그렇게 못 치고 특수문자 키를 치면 김정은이 한 번에 찍혀요. 어. 그러니까 북한 문건을 저희가 확보하잖아요. 그래서 워드로 전환하면 깨져 나와요. 웽요음으로 읽혀져요. 그래요? 그 정도인데 김정은이라는 이름을 쓰는 뭐 마음대로 쓴다? 그러겠네. 그 비록 인쇄된 거라 하더라도 직접 쓰신 글이니까 이건 정말 신성시 여겨야 되는. 그렇죠. 그런데 그걸 일반인들이 베끼는데 김정은이라는 이름을 일반인들이 쓴다? 이거는 좀 믿기 어렵죠. 그러니까 제가 보기에는 그렇잖아요. 왜 삼성을 북한에도 쓰기 힘든 수지폰을 그렇죠. 왜 러시아까지 가져가겠습니까? 첫 번째. 좀 얼핏 생각했을 때 그냥 중국에서 넘어간 건가 이렇게 생각했는데 통신망이 안 돼 있네요. 근데. 안 되죠. 아니 투지폰을 지금 러시아에서 어떻게 씁니까? 로밍도 안 되는데. 자, 이건 부정적인 가능성. 자, 긍정적인 가능성을 보면 이럴 수는 있죠. 과거에 몰래 들어갔던 삼성 투지폰을 병사가 가지고 있다가 투지폰으로 음악은 들을 수 있잖아요. 사진이나 이런 건 저장할 수 있잖아요. 그러니까 그걸 몰래 숨기고 가지고 갔다. 이런 가능성은 남아있죠. 그러나 말씀드렸지만 삼성이라는 로고가 찍힌 걸 굳이 신분증까지 안 갖고 다니는데 그걸 가져갔을까? 그 다음에 편지 내용도 지난번하고 내용은 똑같거든요. 공개된 편지랑. 그렇게 보면 저는 가능성은 반반으로 나눠봐야 된다. 나눠봐야 된다. 네, 알겠습니다. 자, 지금 북한에서 또 아주 좀 심상치 않은 기류가 움직이고 있다 이런 이야기들이 나오는데 보니까 김정은이 그 노동당 비서국 확대 회의를 열어서 음주 접대를 받은 40명의 남포시 온천군 당간부와 주민들의 이익재산을 치면 자강도 우시군 농업감찰기관 감찰원들에 대해서 엄정한 처리를 지시했다. 그러니까 이게 보니까 자강도 우시군 그 감찰원들이 남포시 온천군 당간부와 주민들의 어떤 이익재산을 침해했다. 그 뭐 음주 접대를 받았다. 이 무슨 두 군데입니다. 뭐냐면 두 군데가 남포시 온천군은 뭐냐? 당 간부들이 40명이 집단으로 음주 불량행위를 했다. 이런 거고요. 그다음에 이제 우시군은 뭐냐? 농업감찰기관이 농민들의 재산을 수탈했다 이 얘기예요. 두 군데예요. 그래요? 네. 그런데 저는 이거 보면서 정말로 머리가 쭈뼛 쓴 게 이게 27일 날이거든요. 네. 그럼 설날이 29일이잖아요. 북한도 음력설 세거든요. 그래요? 설날 이틀 전에 비서국 확대를 열어서 저승사자들 다 모아놓고 지금 김정은이 이게 특대형 범죄 사건으로 이걸 낙인을 시켰어요. 대형 비리 사건으로? 예. 근데 내용을 보면 남포시는 뭐냐? 남포시 온천군은 뭐냐? 전원회의 관철, 전원회의 노동당 전원회의 하면
지난해 연말에 했거든요. 그 관찰을 위한 군당위원회를 개최해요. 근데 내용이 뭐냐? 군당위원회를 형식적으로 개최하고 이후에 집단으로 음주 불량 행위를 했다. 그럼 이걸 제가 해석하면 어떻게 하느냐? 자, 정상적인 당위원회 개최한 다음에 끝나고 뒤풀이. 회식한 거예요. 아, 뒤풀이 한 예, 거예요. 예, 회식. 예. 별일 아니에요. 술 마신 거. 예. 아니, 8.15 원스톡도 큰일 하면 직원들이랑 회식하잖아요. 안 하나요? 안 하시는 모양이구나. 그런데, 그러니까 위원회 끝나고 술 먹은 거예요. 아니, 숙청자니까. 40명이 술 먹었는데 이걸 집단 음주 불량 행위라고 그랬어요. 그러게요. 아니, 자기도 몇십 명, 몇백 명 모아놓고 와인 따라주고 마시거든요. 그러게, 그럼 그렇게 김정은도 별거 집단 아닌데. 음주 불량인가요? 음. 이게 뭐가 잘못이지? 그다음 두 번째, 우시군 농업감찰기관이 감찰원들에 대해서 농민들의 재산을 특권을 이용해서 함부로 수탈했다. 네. 이 얘기는 원래 매번 있는 얘기예요. 왜냐, 중앙에서 지방에 뭐 공사하라고 그럴 때 자재나 원래 이런 걸 안 줘요. 명령만 줍니다. 그러면서 뭐라 그러냐, 자력갱생에 이러거든요. 그럼 지방에서 어떻게 해요? 세액 부담, 돈 걷거든요. 그다음에 농민들한테 물품 걷거든요. 지금 그 얘기예요. 그럼 이 얘기는 들어보면 뭐냐? 원래 있던 관행입니다, 둘 다. 아. 원래 있던 관행. 근데 왜 갑자기 이 문제가 발생했느냐? 이게 좀 복잡한데요. 김정은이 지방발전 20승 10 정책이라는 걸 대대적으로 선언했어요. 네. 그 뭐냐? 곱하기를 승이라고 그래요. 지방발전. 지방이 세계적으로 낙후돼 있으니 저도 가봤거든요. 진짜 일제시대에서 변함이 없어요. 20은 뭐냐? 북한의 군이 200개거든요. 네. 1년에 20개 군에 생활용품 공장을 20개 1년에 곱하기 10년 하면 200개잖아요. 10년 동안 200개 군의 생활용품 공장을 만들라는 게 지방발전 20승 10 정책이거든요. 김정은이 지금 그러니까 지난해 2024년에 20개가 완공이 돼야 될 거 아니에요. 오늘 이거 촬영하는 날이 지금 31일이잖아요. 그렇죠. 말일. 예, 현재까지 한 10여 개 공장이 완공이 됐어요. 네. 김정은도 몇 군데 갔어요. 그리고 이게 정말 세계적으로 아무도 못했던 걸 김정은이 지방 발전을 위해서 헌신했다 이렇게 선전했거든요. 근데 문제는 뭐냐? 이 온천군과 우시군이 21일 날, 26일 날 지방 공장을 완공식을 한대요. 아. 준공식을 한대요. 김정은은 여기 하필 안 갔어요. 그럼 무슨 얘기겠어요? 지방발전 20승 정책으로 노동신문에 대문짝만하게 준공식했다고 그 사진에 나온 사람들이 지금 잡혀가는 거예요 지금. 아, 그래요? 예, 군당위원장 같은 경우. 그러네. 그 사람들이 뒤풀이 한 거니까. 예. 근데 그럼 왜 그 지방발전 지방 생필품 공장을 완공했다고 그렇게 빵빠레를 터뜨리고 이 사람들을 치느냐? 바로 그 공장에 문제가 있는 거죠. 아. 지방발전 그 공장을 만들었는데 자세히 들여다보니까 간장 공장, 된장 공장, 심지어 떡가래 보면 떡가래 공장도 있어요. 그다음에 옷 공장도 있어요. 이게 지방 특산물 아니잖아요. 다. 그렇죠. 그러면서 이 공장을 완공을 하면서 첫 번째 많은 인민들에 대한 피해가 갔고 두 번째 완공을 했는데 지금 주민들이 피부에 느낄 만한 이게 전혀 안 오는 거예요. 그러니까 지방발전 20승 10 정책을 준공한 두 지역의 지도부를 지금 쥐잡듯이 잡는 건 뭐냐? 인민들의 불만을 지금 뒤집어 씌우는 거죠. 니들 때문이야? 이 와중에 술을 먹어? 이렇게 뭔가 지방경제 공장들이 완성이 됐으면 우리가 사는 게 좋아져야 되는데 달라진 게 없다. 이런 불만들이 생기니까. 왜냐? 처음부터 이 정책은 잘못된 거거든요. 자, 지방에 아니 우리 뭐 군마다 옷공장 있나요? 아니잖아요. 그렇죠. 보면 군마다 옷공장이 있거든요. 만들려니까 어거지로 만들었는데 김정은의 원칙이 뭐냐면 원료는 자체적으로 알아서 하라거든요. 옷의 원료가 지방에서 만들어집니까? 그렇죠. 특산품, 그러니까 특산품이 나와야 되는데. 특산품이 아닌 거예요. 다 된장 간장이고요. 기름, 참기름, 뭐 기름 짜는 공장. 근데 옷 공장이 왜 특산물이냐고요. 모든 곳에 이 특산물이. 그 다음에 우리로 치면 정말로 일회용 플라스틱 그릇 있죠. 네. 그런 것도 찍어내거든요. 근데 플라스틱의 원료는 석유화학이잖아요. 그걸 지방에서 어떻게 작업합니까? 그러니까 김정은의 지방발전 20승 10 정책은 처음부터 설계가 잘못된 거거든요.
그다음에 공장을 대형 공장을 하나 만들어서 공급하면 되지 왜 지방마다 군마다 낭비로 만들어 놓습니까? 이렇게 설계를 자기가 잘못해 놓고 여기에 많은 부작용과 주민들의 언성이 높아지니 이제 쥐잡듯이 사람들을 잡는 거죠. 이게 김정은이 모범을 보인 사람이 있습니다. 아버지 김정일. 김일성 94년에 죽고 나서 북한은 97년 8년까지 고난의 행군이라고 네. 소위 미공급기. 고난의 행군은 지들이 만들어낸 말이에요. 잘했다고. 원래 주민들은 미공급. 최소 30만에서 100만 이상이 굶어 죽었거든요. 진짜 뭐 꽃제비니 뭐니 별말을 들었던 게 그때인 것 같은데. 정말로 참혹했어요. 정말로. 그러면 이게 불만이 어마어마했을 거 아니에요. 그렇죠. 그때 김정일이 그 불만을 무모하게 해서 만들어 조작해낸 사건이 심화조 사건이에요. 그때 처형당한 장성택 자기 매제죠. 매제한테 심화조라는 걸 만들어서 6.25 때 간첩을 잡아내라고. 90년대 6.25 때 서관이라고 하는 그때 농업 담당 비서가 있거든요. 이 사람을 미국의 간첩으로 몰아서 이제 고구마 줄기 엮듯이 잡아내 다 조작이죠. 무려 2만 5천 명이 숙청당했고요. 그중에 10,000명 정도가 처형당한 걸로 나오거든요. 10,000명 중에 그중에 40%가 신문 과정에서 자살했다는 설도 있어요. 아, 얼마나 그래요? 참혹하게 고문을 했으면. 아, 그럴 것 같아요. 너무 힘들었을 것 같아요. 그러니까 김정일은 고난의 행군이라는 불만을 이 심화조 사건을 통해서 피해 숙청을 통해서 공포 정치력을 넘어갔거든요. 배운 거죠, 지금. 아, 그렇다면 지금 이것도 그렇게 2만 명이나 죽은 심화조 사건처럼 그렇게 피해 숙청으로 연결될 수 있다. 본인이 말했어요. 아, 이게 김정은이 시작이라고. 이제 시작이다. 이제 뭐 저격조까지 만들어라. 수색조 만들어라. 이게 뭐냐? 이걸 찾아낸다는 얘기예요, 지금. 1년 내내. 올해가 북한 당 창건 80주년 기념일이거든요. 근데 지금 내세울 게 없잖아요. 역점을 놓던, 아니, 10개 군에서 공장을 완공했는데 2개 군에 지금 비리가 발생한 거잖아요. 5분의 1이잖아요, 벌써. 2개가 다 노동신문에 나온 완공한 20승 10 정책의 대표적인 모델이라고 떠들었던 데예요. 네. 21일, 26일 날 노동신문 보도한 다음에 27일 날 비서국 확대회의를 열었고 29일 날 노동신문에 보도한 거거든요. 그러면 지방발전 정책 이거 철저하게 실패했다는 얘기죠. 그다음에 북러 밀착하고 있지만 지금 북한 원화대 달러 환율이 8,000원대가 2만 원대거든요. 그러게 이번에 저는 그 러시아 파병한 북한군 병사들의 급여라든가 뭐 여러 가지 그런 돈들이 러시아에서 들어올 거라고 생각했는데. 그게 북러 간에 루브라 결제에 합의를 했어요. 아, 달러가 아니에요. 루브라로 들어오는군요. 루브라 갖다 어디다 씁니까? 우리가 뭐 아프리카 국가랑 그 나라 화폐로 교환해서 하면 그 돈 갖다 쓸 데가 있나요? 경제적으로는 효과가 없어요. 거기다 북러 밀착을 하니까 중국이 지금 삐져 있거든요. 경제적으로 압박을 해요. 지난해 북러 교역이 5%까지 하락했어요. 노동자 귀국시키고 있고 무역대표부 단둥에 나와 있는 무역 일꾼들이 북한이 최대 한 500명 나와 있었거든요. 지금 150명도 안 돼요. 다 들여보냈어요. 그렇군요. 그러니까 경제는 더 나빠지는 거죠. 자, 지방발전 20년 정책 후유증, 경제 엉망, 북러 밀착했는데 인민군 가는데 지금 학살당하고 있어. 아무것도 없잖아요, 지금. 그러니까 올해 80주년이라고 김정은이 거대하게 지금 선전을 해놔야 되는데 지금 위기만 닥쳐오잖아요. 그럼 이제 아버지한테 배운 거죠. 나쁜 짓을. 심화조 사건 때. 위기 때는 꼬리를 잘라라. 희생양 찾아라. 조작해서 사람들 숙청해라. 라고 아버지한테 배운 거죠. 아니 회의 끝나고 40명이 무슨 집단 음주 불량 행위예요. 그럼 뭐 지금 몇십 명 모이면 여기 다 지금 뭐 회식하면 다 걸리겠네요. 그다음에 농업 감찰기관이 지방에 공사하면서 세액 부담 걷는 거 다 일반화돼 있거든요. 그러니까 이거는 제 말이 틀리길 바라는데 이건 거대한 피해 숙청의 시작이다. 피해 숙청인데 이게 지금 그 전문을 읽어보면 곳곳에 몸서리 쳐지는 그런 숙청의 예고가 들어있어요. 그럼 본인이 뭐라고 말했냐? 이걸 내가 왜 특별히 공개하느냐 이 사건을. 이게 혁명 완수에 이익이 되기 때문에 내가 특별히 공개한다 이 사건. 이렇게 하지 말하거든요. 아, 그렇군요. 그리고 올해 내내 이런 걸 예고하고 있거든요. 그러면은 정말로 북한의 일반 주민 지도부는 올해 고단한 한 해가 될 거다. 야, 진짜 이러면 무섭죠. 이렇게 계속 감찰기관
뜬다 하면은 근데 지금 아까도 잠깐 말씀하셨지만 지금 그 북한의 그 화폐가 지금 뭐 인플레이션이 상당한 것 같아요. 달러 가치가 그렇게 예. 급등하고 있는 거 보고 그러니까 북한 돈이 점점 가치가 폭락하니까 예. 이러면 또 북한이 이미 과거에 5차례나 화폐 개혁을 했다면서요. 또 할 가능성이 있나요? 지금 이건 저도 이제 첩보가 반신반인데요. 지금 화폐 개혁설이 지금 파다하게 퍼져 있어요. 그러니까 달러가 더 올라간다라는 거예요. 왜냐? 화폐 개혁을 하면 북한 돈은 휴지거든요. 그렇죠. 2009년은 김정은이 후계자로 등장했던 시기거든요. 2009년에 북한이 화폐 개혁을 합니다. 그때는 이제 상황이 다른 게 그때는 이제 장마당이 활성화됐어요. 고난의 행군 때 배급 체제가 붕괴되니까 이제 니들 먹고 살아라고 한 거예요. 각자 도생을 시켜줬어요. 그러니까 시장에서 이제 먹고 살았잖아요. 그래서 북한 당국은 좋았는데 어떤 문제가 발생하느냐? 시장의 경제 권력이 커지잖아요. 그럼 노동당의 경제 권력이 줄어들잖아요. 그렇죠. 그러니까 시장의 자본을 수탈하기 위해서 정말로요. 오늘 밤에 선언했어요. 내일부터 화폐 개혁한다. 그런데 1인당 10만 원 이상 안 바꿔준다. 그럼 수천만 원, 수억 원 가지고 있던 사람들은 어떻게 돼요? 다 휴지가 된 거죠. 그게 나중에라도 바꿔주는 게 아니라 아니에요. 끝이에요. 끝. 그러니까 그만큼만 개인 재산 인정해 준다. 그렇죠. 그 형편없는 돈이었거든요. 와. 그래서 그때 수많은 사람들이 자살하고 난리가 났어요. 정권의 위기까지 왔어요. 그래서 그 당시 김정일이 이제 김정은은 뒤에 숨어 있었지 후계자였죠. 이걸 누구한테 뒤집어 쓰느냐? 당 재정기획부장인 박남기한테 뒤집어 쓰여요. 그래서 박남기를 공개 처형합니다. 그래요. 그 정도로 위기였어요. 한번 당했잖아요. 그렇죠. 그때 정말 많은 사람들이 자살했어요. 아니 100억 원 갖고 있었는데 10만 원만 바꿔준다고 생각해 보세요. 말도 안 되죠. 말도 안 되죠. 그러니까 사람들은 그 기억을 가지고 있거든요. 그러니까 그때부터는 달러를 가지고 있기 시작했어요. 그러네. 예. 안전자산으로. 예. 그래서 북한 시장도 달러라이제이션이라고 그래서 달러가 없으면 안 돌아갔거든요. 그러니까 또 북한은 어떻게 하느냐? 코로나 시기에 국경 봉쇄하면은 달러가 오고 가지 못하잖아요. 그렇죠. 그러니까 북한 돈을 안 쓰면 안 되게 강제 조치를 취하니까 사람들이 울며 거저먹기로 달러를 내놓기 시작했어요. 조금씩. 그렇게 시작되다가 지금 갑자기 환율이 폭등을 하는 거예요. 그러면 두 가지가 있거든요. 하나는 북한이 거의 3년 이상 국경을 봉쇄하면서 북한 경제는 고립되어 있었어요. 이 시기는 환율이 안정되어 있었거든요. 왜냐? 국제교류가 없잖아요. 그러니까 국경을 열면서 북한의 화폐 가치가 하락했다. 상대평가. 이 설이 하나 있고 또 하나는 조만간 화폐 개혁을 한다. 네. 그 설이 지금 맞물리면서 북한의 화폐는 지금 8,400~500원에서 지역에 따라서 4만 원까지 간 데가 있어요. 3만 원까지 간 데도 있고 지금은 2만 원에서 왔다 갔다 하고 위안화는 1,200원대였는데 지금 3,000원에서 지금 왔다 갔다 조금 내려가는 상황이에요. 그러니까 지금은 아주 불안정한 상황입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직접 경험을 하고 있고 또 일본의 사례를 통해서 우리가 느낀 게 이게 이제 국민들이 가난해지는 거잖아요. 환율이 폭락한다라는 거는. 그렇죠. 근데 이미 가난한데 거기서 또 폭락해버리면 진짜 힘들겠네요. 북한 주민들은. 지금 이제 저도 탈북한 친구들이 많이 있잖아요. 여기서 통화 가끔 합니다. 뭐 여러 가지 방식으로 통화되는데 그 얘기를 들으면 정말 가슴 아파요. 뭐라고 말하냐면은 이번에 한 번만 도와달라. 만일에 작년 얘기입니다. 내년 되면 나는 없을지도 몰라. 이런 얘기를 해요. 그러니까 여기 있는 탈북민들이 너무 가슴 아픈 게 여기 탈북민들이 여유가 없잖아요. 돈이 그렇죠. 그러니까 이걸 보내면 수수료가 30에서 50%예요. 브로커들이. 그다음 이게 또 배달 사고가 나요. 그러니까 여기 있는 사람들은 돈도 없거니와 보내주면 배달 사고 나고 그러니까 그 심리적인 스트레스. 그러니까 그분들 북한 내에서 들려오는 얘기를 들여다보면 절박해요. 진짜 안타깝네요. 하여튼 이럴 때 김정은이 정신을 좀 차려야 되는데 근데 어쨌든 김정은 트럼프의 그러니까 미국의 어떤 규제 해제 그다음에 개방 정책으로 인한 어떤 그 경제 지원 이런 거를 아주 간절히 바랄 텐데
어쨌건 1기 때 27통이나 서로 편지를 주고받았다면서요. 이번에도 그렇게 좀 뭔가 되지 않을까에 대한 기대감 가질만 할까요? 일각에서는 이미 친서가 오고 간 게 아니냐. 아, 공개는 안 했지만. 예, 왜냐하면 충분히 그렇거든요. 나중에 뚜껑 열어보니까 27통이나 오고 갔어? 얘기했거든요. 트럼프 대통령이 그랬잖아요. 러브레터를 주고받았다고. 그러면 공개적으로 저 정도 얘기했다는 얘기는 트럼프 대통령이 취임식 때 김정은 잘 지내고 있어? 이렇게 말했거든요. 그 얘기는 이게 뭐 추론입니다. 내가 보낸 친서 잘 받았어? 이게 우회적인 표현일 수도 있거든요. 그러니까 이건 추론이죠. 개인적인 추론인데 친서 정치는 거의 기정사실일 거다. 왜냐? 일기 때 탑다운 둘이 직접 했거든요. 둘이 직접. 그 다음에 2019년 6월에는 어떻게 했어요? 일본에서 전날 트위터로 만나자고 그랬더니 김정은이 쪼로 달려나왔잖아요. 그러니까 이번에도 친서 정치는 거의 기정사실이다. 그런데 문제는 뭐 스몰딜 이런 거는 뭐 우리 안보 문제지만 사실은 김정은이 살 길은 국제사회의 보편적인 일원으로서 세계 경제에 정상적으로 편입이 되는 거예요. 제재 해제 받고 세계 경제에 책임 있는 일원으로서 들어오는 거거든요. 그러면 북한 경제가 미래가 있거든요. 그리고 단기적으로는 몰라도 장기적으로는 북한 경제가 발전하면 북한의 민도도 올라가거든요. 네. 시민의식도 올라가거든요. 그러니까 그런 점에서는 북미 관계가 개선되고 미국의 무역대표부, 미국의 대사관이 평양에 들어가는 건 북한의 긍정적인 변화에는 저는 나쁘진 않다고 봐요. 어떤 내용이 들어갈 건가 예상이 지금 나오고 있나요? 지금 일단은 이제 트럼프 대통령 발언을 보면 우발적이고 돌발적인 발언도 있지만 철저하게 계산된 발언도 있거든요. 네. 왜냐하면 이런 표현을 이번에도 했거든요. 김정은이 해안에 많은 콘도를 가지고 있다 그런 표현했거든요. 그게 원산 갈마 해양광단지를 말하는 거거든요. 거기가 길이가 한 5, 6km 되거든요. 이게 명사 심리예요. 네. 그 모래가 우는 모래 바다 명사 정말 아름답습니다. 아, 그래요. 물도 너무 깨끗하고 그 다음에 세계적인 리조트를 지어놨어요. 특급 호텔부터 시작해서 리조트, 펜션, 아파트형 민박까지 제가 보기에는 동시 수용 능력이 10만 명 이상이 넘을 거예요. 10만 명 가까이 될 겁니다. 최대. 최소 수만 명은 될 거예요. 여기에 지금 미래를 김정은이 걸고 있거든요. 아, 관광은 특징이 건물을 지어놓으면 바로 돈이 들어옵니다. 그렇죠. 와서 돈 쓰니까. 네, 그래서 가난한 나라들이 그 가난한 나라에 좋은 호텔 많잖아요. 그게 그런 겁니다. 풍광이 좋으니까. 그러니까 김정은이 여기 미래를 걸고 있거든요. 근데 또 관광은 대북 제재의 예외예요. 아, 그래요? 예, 제재 대상이 아닙니다. 그러니까 김정은은 올해 5월 달에 원산 갈마 해양광단지 완공을 지시했거든요. 그러면서 삼지연, 백두산이죠. 그 다음에 마식령 이런 데랑 함께 관광산업 활성화를 지시를 했어요. 그런데 문제는 뭐냐? 미국이 안 도와주면 지난해 북한 관광객이 공식적으로 1,500명이에요. 러시아 거의 없네요. 예, 거의 없어. 중국은 한 명도 기록이 안 돼 있고 사이가 안 좋으니까. 그럼 1,500명에 수만 명이 들어가야 되는 데인데 1,500명이 가갖고 무슨 의미가 있습니까? 그렇죠. 그리고 김정은도 생각이 있었어요. 왜냐 문제가 있잖아요. 원산에 무슨 문제가 있냐? 여긴 플로리다나 하와이, 마이애미가 아니거든요. 동해안 1년에 길어야 한 달 반, 2달 해수욕하잖아요. 네. 그럼 나머지 시간은 뭐 합니까? 그래서 김정은이 원산 금강산 국제관광지구라는 걸 만들었어요. 6개 지구입니다. 마식령, 원산, 서광사, 울림폭포, 통천, 금강산. 이 6개 지구를 순환 코스로 만들어서 잠은 이제 원산 가면 자기하고 겨울에는 마식령, 여름에는 해수욕, 통천, 서광사, 울림폭포 다 멋있어요. 그러니까 이걸 하려고 했는데 문제는 뭐냐? 안 가죠. 이 대북제재 국면에 대상은 그렇죠. 아니죠. 누가 갑니까? 불안해서 무서워서 못 가죠. 그 오토 원비어 씨 그 들어갔다가 그 구속돼 있다가 결국 나와서 사망했잖아요. 미국인. 그렇죠. 거의 식물인간 돼서 그럼요. 나오고. 여기서 나와서 그 양반 돌아가셨어요. 그러니까 이걸 트럼프 대통령이 이걸 허용해주고 트럼프와의 관계만 트이면 이거 관광 가거든요. 네. 상품성이 있어요. 원산만 갖고는 안 되지만. 지금 당장은 어렵지만 원산 그쪽 지역을 1년 2년 3년 4년 5년 10년 20년 30년 40년 50년 60년 70년 80년 90년 100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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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00
다 연계한 거 나름 신경을 많이 썼어요. 금강산도 지금 우리 거 다 뺏어가는 게 뭐냐? 그 계획의 일환이에요. 개발이 안 되니까. 그러니까 사실은 트럼프 대통령도 그 팁을 던지는 거죠. 너 콘도 있지? 관광시켜줄게. 김정은도 솔깃하죠. 왜냐? 원산 갈마만 제대로 돌아가도 숨통이 트일 거예요. 외야가. 외야가. 그렇죠. 그 전략을 하는 거예요. 근데 과연 지금 얼마나 상품성이 있느냐? 그건 모르죠. 그렇지. 일단 그 나라에 대한 안심이 좀 돼야 되는데. 그럼요. 일단 사람들이 가지고 있는 북한에 대한 그 두려움이 있어서. 아니 우리 저기 그 가자지구 보내드릴 테니까 여행 가실래요? 저 지금 중국도 이번에 연휴 때 가자고 그러는데 제가 그 방송에서 여러 차례 시진핑 주석 좀 뭐라고 했습니까? 욕을 좀 해가지고 그래서 좀 무서워서 못 가겠더라고요. 그러니까요. 그런데 북한을 가겠냐고요. 그렇죠. 그러니까, 그 정도니까. 그러니까 근데 만일에 북미 미북 관계가 트인다. 파격적으로. 평양에 미국 무역 대표가 들어간다. 또 먼 미래지만 평양에 미국 대사관이 들어간다. 그럼 여긴 달라지죠. 그렇죠. 달라지죠. 그러니까 사실은 김정은은 트럼프를 정말 만나고 싶어 합니다. 재판되려면. 어디서 할 수 있느냐. 북한의 외무상 최선이라고 아시죠? 네네. 우리도 유명한 여자잖아요. 그렇죠. 그 사람이 김정은의 최측근이거든요. 외무상 중에 그렇게 김정은 측근이 된 적이 없어요. 거의 총리급 이상 대우를 받아요. 김정은에게 직보합니다. 근데 그 사람의 전공이 뭐냐? 미국 통이에요. 북한 외무성에서 철저하게 미국 통으로 잘했어요. 그럼 미국 통을 외무성을 시켜놨다는 얘기 뭐겠어요? 미국과의 관계를 미국과의 관계를 하겠다는 얘기예요. 왜냐? 중국하고 관계 개선해봤자 종노릇밖에 못해. 종속 디펜던시. 98.3%의 무역을 준다. 2023년 기준. 그다음 러시아 밀착해봤자 얻는 게 없어요. 그렇죠. 미국과의 관계 개선을 해야만 산다는 게 김일성의 유언, 김정일의 유언, 그다음에 김정은의 생각이거든요. 제가 보기엔. 그러니까 겉으로는 우량되지만 김정은의 속셈은 미국과의 관계 개선이다. 그다음 미국과의 관계 개선을 하면 트럼프는 돈 안 내죠. 네. 돈은 누구한테 내라고 그러겠어요? 우리 보고 내라고 그러겠지. 일본하고. 그렇지. 네. 트럼프는 그러겠죠. 그러면 일본은 북일 관계 개선에 관심이 있어요. 수급예산금 100억에 300억 달러. 우리는 남북관계 관리해야 되잖아요. 그럼 이런 의문이 들잖아요. 아니 같은 민족도 아니고 적대적인 주적관계고 통일도 안 한다는데 우리하고 올까? 그때는 얘기가 달라지죠. 그쵸. 미국과의 관계 개선하면 이제 우리는 완전히 타국으로서 완전히 다른 나라로서 이제 우리한테 대가를 받아갈 수 있는 거죠. 그러니까 김정은도 나름 트럼프만 지금 김정은을 원하는 게 아니고 제가 보기엔 트럼프 곱하기 10 정도 김정은이 더 원할 거다. 트럼프는 그걸 알고 있다. 그러니까 해안에 콘도 있지라는 팁을 계산된 팁을 던지는 거예요. 네. 하여튼 뭔가 좀 그게 거기에서라도 좀 풀려야 그래서 좀 외통수에서 좀 벗어나야 아까 말씀하신 그 군기를 잡기 위해서 불만을 돌리기 위해서 희생양 그 불필요한 그 엄청난 사람들의 피값을 안 지불해도 되니까 제가 틀리길 바래요. 왜냐 제 책이 맞다면 많은 사람들이 생각할 거예요. 그 참 그렇죠. 사람 생명 얼마나 사는 것도 팍팍한데 거기서 비참하게 또 그러니까 그런 우리 안보에 위해가 되지 않는 방향에서 북미 관계가 개선되는 건 제가 보기에는 나쁘지가 않아요. 네. 중장기적인 발전에. 김정은이 그런 합리적인 선택을 한다면 또 북미가 미북이 스몰딜에 합의한다면 우린 거기에 상응하는 안전보장 장치를 만들어 놓는다면 장기적으로 미국과 북한과의 관계 개선은 북한 변화에 긍정적일 수도 있다는 게 제 생각입니다. 네, 알겠습니다. 여러분 지금 계좌 안녕하십니까? 언제까지 물린 종목들 바라만 보실 거예요. 사실 투자라는 게 간단합니다. 올라갈 종목 잘 찾아서 매수할 자리, 매도할 자리만 여러분들이 명확하게 알고 있으면 주식 정말 쉬워집니다. 지금 보유 종목을 잘라야 할지 끌고 가야 될지 고민인 분들 많으시죠? 저도 7번 깡통을 차본 사람으로서 여러분들의 고민이 어떤 건지 다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제가 여러 번 실패를 겪으면서 일어서게 해줬던 기법들에 대해서 명확하게 알려드리도록 하겠습니다. 2025년 양봉 나온다라고 이야기 드렸는데 분명 좋은 장이 올 거니까 이 기회를 살리시면 좋겠습니다. 딱 8주만 집중하셔가지고 평생 써먹을 수 있는 돈 버는 기법 다 배워가실 수 있도록 만들어 드리겠습니다.
제가 쓰는 실전 기법을 총 8번의 VOD 강의와 16번의 라이브 강의로 모두 담았습니다. 직접 올라갈 종목 찾으실 수 있도록 그 방법을 제가 알려드리겠습니다. 여러분, 2025년 저와 함께 돈 벌어보시죠.